로봇 갑상선 절제술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환자가 시행받을 수술에 대한 정보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알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동의서 작성을 위한 의료진의 설명 과정을 보조하고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자주적 의사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수술의 목적 및 효과. 갑상선은 목의 앞부분에서 기관의 앞쪽을 싸고 있는 내분비 기관이며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촉진시키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갑상선은 나비 모양을 하고 있으며 좌엽과 우엽, 그리고 협부와 피라미드 옆으로 구분됩니다. 갑상선 절제술은 갑상선에 발생한 병변을 수술로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갑상선암으로 진단되거나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며 갑상선 양성 결절 중에서도 크기가 크거나 자라는 경우,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는 결절이나 갑상선이 전반적으로 커진 그레이브스병에서도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갑상선 절제술의 절제 범위는 병변의 종류와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갑상선 절제술은 수술 범위에 따라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는 갑상선 전절제술과 갑상선의 한쪽 옆만 절제하는 갑상선 일옆 절제술 등으로 구분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갑상선 주변의 중심부 림프절이나 측경부 림프절을 함께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종양의 종류에 따라서는 수술 전 검사에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정확하게 감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진단적 목적으로 일엽 절제술만 시행한 다음 수술 후 조직검사에서 악성 종양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2차 수술을 통해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을 완전히 절제하기도 합니다. 애가부접근 로봇 갑상선 절제술은 겨드랑이 부위에 피부 절개를 가한 다음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기구가 장착된 특수한 수술용 로봇을 이용하여 갑상선을 절제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집도인은 수술대 옆에 설치된 콘솔에서 로봇을 원격으로 조정하여 수술을 진행하는데 수술용 로봇은 사람의 손과 같은 관절 움직임이 가능하고 3차원 입체 영상 및 15배까지 확대된 시야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술 중 출혈과 주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매우 정밀한 수술을 시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목 부위를 절개하는 전통적 갑상선 절제술에 비해 미용적으로 월등히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로봇 수술은 내시경 갑상선 절제술로는 수술이 어려운 분화 갑상선암이나 크기가 큰 양성 갑상선 질환, 수술이 필요한 그레이브스병 등의 수술에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전립선암이나 대장암, 자궁암이나 폐암 등 주위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정밀한 수술이 필요한 다양한 질환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 갑상선 절제술은 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으며 출혈 등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목 부위를 절개하는 전통적 갑상선 절제술로 전환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진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과정 및 방법, 수술 부위 및 추정 소요 시간, 수술 전 준비 사항. 수술에 앞서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합니다. 수술 과정. 수술은 전신 마취하에서 시행됩니다. 마취가 유도되고 환자의 자세가 고정되면 수술 부위를 소독한 다음 소독포를 덮습니다. 집도인은 한쪽 겨드랑이 부위의 피부에 절개를 넣고 피부 밑을 박리하여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삽입한 다음 수술용 로봇에 장착시킵니다. 의료진은 3D 카메라를 통해 수술 부위를 입체 영상으로 관찰하면서 수술기구를 이용하여 주위 조직을 박리하고 혈관을 결찰하여 갑상선을 절제합니다. 참고로 악성 종양의 경우에는 갑상선 전체를 절제하는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하고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한쪽 옆만 절제하는 일엽 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갑상선 주변의 중심부 림프절이나 측경부 림프절을 함께 절제합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병변 부위를 모두 절제한 후에는 출혈 부위를 세심하게 지혈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부위에 혈액이나 조직액이 고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액관을 삽입한 다음 피부를 봉합하여 수술을 마무리합니다. 한편 절제된 조직에 대해서는 병리 조직 검사를 의뢰하는데 결과는 일주일 정도 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악성 종양의 경우에는 병리 조직 검사를 통해 종양의 크기와 침범 범위, 림프절 전이 여부 등을 확인하여 최종 병기를 판정하게 됩니다. 추정 소요 시간. 수술에 소요되는 시간은 병변의 종류와 진행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2~3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술 전 마취 유도와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1~2시간 정도가 추가로 소요됩니다. 발현 가능한 합병증의 내용, 정도 및 대처 방법. 대부분의 수술은 특별한 문제 없이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혈. 목 부위는 혈관이 매우 잘 발달해 있기 때문에 수술 중 출혈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목 부위를 절개하여 수술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에 따라서는 수술 중 세심하게 지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은 기도 바로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출혈량이 많은 경우 기도를 압박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응급 상황으로 지혈을 위한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상처 부위 합병증, 감염. 로봇 수술을 위해서는 피부 밑을 박리하여 터널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부위에 혈종이 생기거나 멍이 들 수 있으며 수술 후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통증이나 감각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회복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환자에 따라서는 박리했던 피하 조직이 유착되면서 피부주름이 생기거나 음식을 삼킬 때 목의 피부가 움직여지고 목이 당기는 듯한 느낌 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 다음 날부터 목을 과도하게 젖히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스트레칭하듯 목과 어깨를 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부위의 세균 감염으로 인해 염증이나 농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독과 항생제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지만 농양이 형성된 경우에는 고름을 배출시키는 배농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환자의 체질에 따라서는 비유성 반응이나 켈로이드성 흉터로 인해 수술 상처가 크게 비유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과에서 약물 혹은 레이저 등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경 손상. 사람의 후두 속에는 목소리를 내는 성대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되돌이 후두신경과 고음 및 목소리 피곤감에 관여하는 상부 후두신경의 외측가지가 존재합니다. 이 신경들은 갑상선과 매우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갑상선암의 진행 여부에 따라 침범되어 기능이 소실될 수 있으며 수술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손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의 되돌이 후두신경이 손상되면 성대의 움직임에 장애가 발생하여 쉰목소리가 나타날 수 있는데 신경이 절단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3에서 6개월 이내에 회복되지만 이 기간 이후에도 쉰목소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주사요법이나 성대 성형술 등을 통해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양측의 되돌이 후두신경이 모두 손상된 경우에는 성대가 마비되면서 기도가 좁아짐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기도에 관을 삽입하는 기관 절개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부 후두신경이 손상된 경우 고음을 내기가 어려워지고 목소리가 쉽게 갈라지거나 피곤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호전되는 것이 보통이며 불편감이 심한 경우 이비인후과적인 음성 치료를 통해 어느 정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종양이나 림프절 등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의 교감신경로가 손상을 입으면 해당 측 눈의 동공수축과 눈꺼풀 처짐,
안면부에 땀이 나지 않는 무한증 등이 나타나는 혼어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림프액 유출. 림프관은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림프액이 흐르는 관으로서 암 환자의 경우에는 림프관을 통해 주변으로 암세포가 전이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 부위에는 림프관이 그물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갑상선과 림프절을 절제하는 과정에서 림프관이 손상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림프관 속을 흐르는 림프액이 주변 조직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림프관이 저절로 막히거나 림프액이 흡수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 특히 림프절을 광범위하게 절제한 환자에서는 유출되는 림프액의 양이 많고 장기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유출 부위 압박, 저지방 식이 혹은 금식, 소마토스타틴 주사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를 통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드물게 재수술을 통한 림프관 결찰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전절제를 시행한 경우에는 체내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생산되지 못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료와 갑상선암의 재발 방지를 위해 평생 동안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수술 전 갑상선 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 이력 절제술만 시행한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더라도 정상 갑상선 기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수술 후 추적 검사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갑상선 호르몬제 복용이 필요합니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의 뒤쪽에는 4개의 부갑상선이 위치하고 있는데 부갑상선은 부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액 속의 칼슘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부갑상선은 4개 중 하나만 남아있어도 정상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갑상선이 갑상선 내부에 묻혀 있거나 갑상선암이 치밀한 경우에는 갑상선 전절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제거될 수 있으며 제거되지 않고 남겨진 부갑상선도 수술 후 혈류 공급 장애 등으로 인해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혈액 속의 칼슘 농도가 낮아지면서 손발이 저리거나 입 주변에 얼얼한 느낌, 근육의 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증상이 심할 경우에는 부족해진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전절제술을 시행받은 환자의 20에서 30%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수술 1에서 2일 후부터 시작되어 짧게는 2에서 4주, 길게는 6개월 이상 지속되다가 호전되지만 일부 환자에서는 영구적인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암의 재발. 갑상선암을 수술한 경우에는 모든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암세포가 다시 증식하면서 암이 재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발 위험은 병기가 진행할수록 높아집니다. 심각하지만 사전에 예측이 어려운 합병증. 그 외에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는 하지의 깊은 부위의 정맥에 혈전이 형성되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혈전이 이동하여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 심장의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거나 파열되는 뇌졸중, 그리고 마취제나 항생제, 출혈이나 탈수 등에 의한 간 손상과 신장 손상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합병증들은 사망 등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드물게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이 어렵고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나 당뇨병,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자, 심장질환이나 간질환, 신장질환 등을 앓고 있어서 수술 이전부터 위험성을 가진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관련 주의사항. 수술 후 주의사항. 수술 후에는 폐렴이나 무기폐와 같은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 심호흡과 호흡 운동을 열심히 하십시오.
과도한 기침을 하는 것은 드물지만 수술 부위 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다음에는 수술 상처나 수술 중의 자세로 인해 통증이 느껴지는데 진통제로 상당 부분 조절이 가능하며 수술 후 2에서 3일이 지나면 대부분 호전됩니다. 수술 부위에 삽입된 배액관은 배액량이 줄고 색깔이 맑아지면 제거합니다. 주무시거나 움직이실 때 배액관이 빠지거나 꺾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수술 후 치료 과정. 갑상선암으로 전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후 병리 조직 검사 결과를 통해 최종 병기가 확정되는데 암의 종류와 병기에 따라서는 수술 이후에도 몸속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암세포를 파괴하기 위해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추가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한편 일부 종양의 경우에는 수술 전 검사에서 악성 종양 가능성을 진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첫 수술에서는 이력 절제술만 시행했다가 병리 조직 검사에서 암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남아있는 갑상선 조직을 절제하기 위해 한 번 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재수술이 환자와 가족에게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갑상선 전 절제술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갑상선 전 절제술을 받을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해 평생 동안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는 등 더 많은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사항. 수술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및 다른 치료 방법. 현재까지 갑상선암의 유일한 치료 방법은 수술적 절제입니다. 고령이나 동반된 질환 등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나 수술로 암을 완전히 절제하지 못한 경우, 방사성 요오드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전신적으로 병변이 진행된 경우에는 외부 방사선 조사나 항암 화학요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치료 방법은 증상을 조절하는 목적일 뿐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갑상선암의 가능성이 없는 갑상선 양성결절의 경우에는 고주파를 이용하여 병변을 태워 없애는 고주파 치료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유발하는 결절이나 그레이브스병의 경우에는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수술과 비교하여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환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치료 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로봇 갑상선 절제술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